자, 윤하고 이 문가리하고의 만남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공개적으로 MB를 사면하라고 압박하는 윤측의 압박이 문측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마치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고 있고, 또 문이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사권, 선관위도 있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윤측의 제어, 이런 것들이 충돌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측이 지금 청와대의 해동에 대해서 MB 사면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거, 이건 제가 볼 때 큰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문제에 있어서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 보수들을요, 너무 그렇게 수준이 낮은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MB 사면 문제는 그냥 그 윤 주변이 MB가 측근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둘러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원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윤은 여기저기에 지금 다 끈을 대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축 하나가 초반부터 MB 측 인사들을 지원받아서 저 동당에 착근되고, 그래서 후보로서 지금 싸울 수 있었다. 그래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 신세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윤석열과 MB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거나 인간관계지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끄집어내야 될 이야기는 택도 아닌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문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보수 측에 당선된 당선인이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 보수가 마치 뭔가가 좀 구린 집단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내심 MB를 가다 놓은 상태에서 퇴임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문 측에서 먼저 윤 측에다가 MB 사면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 하고 가면 자기가 당선되어서 몇 달 있다가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MB가 그렇게 몇 달 사이에 빨리 나와야 될 신속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들이대는 것이냐.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고 MB만 중요하냐. 이 문제에서요, 저는 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측과 윤 사이에는 좀 어그러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서로 물밑에서 도와주고 연대해오던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누가 뭐라든 관계없이 문파들이 윤을 지지하고, 또 대선 때 이도 윤도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를 도와줘야 될 문정권이 이는 막아주고 윤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터뜨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둘 다 공평하게 대우한 듯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문으로서는 윤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생색을 지금까지 엄청 물밑에서 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을 위시를 한 문과 윤하고의 관계는 윤 뻐꾸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날 0.73%로 윤이 신성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종의 신뢰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은 윤대로 이제는 당신이 막판에 나를 어쨌든 흔들어 보려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당신한테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눈 입장에서는 그거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어쨌든 윤 당신은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할 수 있어? 지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심정이. 그래서 사실상 윤이 이번 문가의 해동에서 MB 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까지도 포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조 추경을 편성할 걸 요구하고, 그리고 문가리 인사하지 말라고 협조해달라고 했을 거라 봅니다. 한강에는 MB 사면은 문도 원하는 건데 윤이 그렇게 사면해달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보면 여권에서 MB 사면에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이유를 내걸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 여건이 더 기분 나빴던 것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놓고 동당에서 알박기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4시까지 이철이와 장재원이가 심야에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MB 사면을 공개 제의한 부분에 대한 불쾌감, 그런데 여기에 이면에 국민을 의식에 해서 공개 거론하지 않았지 이재용 사면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사면 문제는 앞에 내세우지 않고 공공기관 인사권, 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등이 쟁점이었고, 또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대해서도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측에서 은근히 역대 최소 표차 대선 결과에 좀 양측의 지지 세력도 좀 생각해야지 누구가 이겼다고 그렇게 까부냐, 이런 문측의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권성동이가 MB 사면을 이야기하며 김경수 사면을 걸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은경이도 걸 것이다라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 의미심장한 것은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윤이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문이 굉장히 불쾌할 거란 거죠. 이재용은 뭐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에요. 타이틀이 부회장이지만 회장이죠. 그리고 역대 정권들을 지락펴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그 때문에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한국의 무소불위 삼성을 누가 풀어주는가 하는 거는 삼성과의 역대 관계 설정을 해온 정치 세력들의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문제가 담겨 있어요. 삼성과 관계를 형성해온 여야 정치 세력에게는 누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자, 윤측은 비공식적으로 이재용 사면을 올렸다면 사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죠. 윤이 자기가 박영수 밑에서 수사팀장을 하면서 이재용부터 쳐서 그리고 재단하고 삼성의 말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아직 매듭이 안 됐죠. 자, 그런데 그 이재용, 그리고 자신의 밑에 부하들이 삼바를 수사해서 삼바에서 삼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걸 갖다가 조사 못하도록 눌렀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이제 삼성의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이 논리적 모순이 심각하니까 윤측도 비공식적으로 이재용을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측도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재용 사면을 집어넣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측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건방지네? MB 사면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이재용 사면해주고 안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또 문정권 또한 이재용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친한 척 해놓고는 또 친하게 지내는 척도 하고, 삼성도 가고, 또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여러 번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사람을 누가 풀어주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냐는 거는, 이거는 이후에 계산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충동의 주요 사유가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여당의 청와대 출신의 김영배라는 친구는 지금 최고위원이에요. 거수기당에. 라디오에 나아가 윤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경우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다. 그래서 MB 사면이 실시된다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색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은 MB를 풀어주면서 이재용을 자기가 풀어주는 생색을 낼라 했고, 윤은 MB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겉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재용 사면을 집어넣으려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은 갈 길이 바쁜데 일주일에 2번 재판에 출석한다. 이러면서 사면해줘야 된다고 정치권하고 재계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도 언론인들이 기사를 막 썼어요. 세계 경제가 리스크가 많은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행보를 못하고 있다. 자, 이 사법 리스크를 그냥 정치권이 시비를 걸어서 이재용을 가단 겁니까? 본인이 거듭해서 사법 리스크 안에 지발로 들어온 겁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은 경영진은, 돈 많은 한국의 재벌 회장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반복해도 이런 경영 리스크라는 부분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까? 번번이요. 지금 또 다른 대수는 이재용의 스위스 비밀 계좌 의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세 도피처 유령 회사를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개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이 조사 한번 당하지도 않고 불송치되었다. 그래서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이 국제 탐사 보도 협회에서 그 파일이 나왔는데, 그 속에 이재용의 페이퍼 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수사 경찰에 떠넘겼고, 경찰은 공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이재용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오늘 그 최경환, 장충기, 최지성 등이 가석방됩니다. 이 최지성, 장충기는 삼성의 오른팔, 왼팔이었죠. 오늘 이재용은 서울중앙지법의 부당 합병에 대한 의혹 사건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덮어놓고 숨은 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국민 앞에 다 까발리세요. 당신들끼리 지금 뭔가 이권을 추구하려다가 판이 깨지놓고 이걸 가지고 마치 어떤 명분 때문에 그랬느냐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